2023년 2월 9일입니다. 어제는 수매 끝나고 안나씨랑 이제 한잔하자 라고 해서 낮술 겸 사실 뭐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뭐 제 요즘 일이라는 게 이제 방송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 자체가 범죄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련된 좀 심각한 사연들을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높죠. 어제는 이제 안나씨랑 끝나고 바로 우리 차 끌고 온 안나씨를 대리기사 부르게 했죠. 옛날에 또 뭐 경찰 일할 때도 그렇고 또 교수 일할 때도 그렇고 저는 뭐 낮과 밤이 바꿔서 산 경우가 많아갖고 어쨌든 몇 가지 검찰 수사기관 관련된 이슈들이 있네요. 검사들이 어제 개지랄을 떨었죠. 아주 그냥 이게 지들 이제 목구멍, 그들의 밥줄 관련된 부분 아주 그냥 눈을 까두짓고 달려드는 이 검사애들은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사법 시스템, 수사 사법 시스템의 개혁 차원에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한 옹호라든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검경수사권 차원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 사법 시스템의 올바른 정상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검찰은 개혁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들떨어진 민주당 586이라든가 이상한 또래 같은 새끼들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 봐도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검찰개혁이라는 것만으로 이제 그 타겟팅이 돼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대통령 한동훈 같은 애들의 준동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론이 길었지만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해서 말하자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대면 심리 같은 거를 활성화하겠다, 아니면 그것을 도입하겠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검사들이 개지랄 떠는 거죠. 지금 막 거의 뭐 이 친검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수 있는 이런 뭐 이 검찰 출입 기자 애들, 이런 애들을 동원해서 지금 주요 언론에서 싹 다 싸 바르고 있습니다. 검찰 발칵 뒤집혔다. 압수수색 전 영장 심리. 법원 입법 예고. 법원이 몰래 압수수색 영장을 대면 심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2021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이제 논의가 됐던 거고, 요번에 이제 뭐 입법 예고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거랑 이제 연결돼 갖고 곽상도 50억 클럽의 곽상도가 50억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녹취록에 이제 뭐 병치 아버지한테 통해서 뭐 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억이 이 대장동 관련된 뇌물, 뭐 어쨌든 대가성이 있으니까 곽상도가 이제 관련된. 근데 분명히 뭐가 의심이 난다. 근데
불명확하다. 이게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결국은 선택적 수사. 검사애들이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 애를 그 곽상도 애를 수사하지 않은 거.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오히려 소환 한두 번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특히 기소기관과 연결된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선배나 자신과 연관된 그 같은 주둥이를 들밀고 같이 밥을 처먹었던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전직 검사 출신들을 수사를 대충 했을 때, 그러니까 대충 했다고 의심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것이냐. 판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판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이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증거를 이렇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검찰이고, 경찰이 했다 하더라도 반려해갖고 검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얼만큼 압수수색을 하든 뭐를 하든 구속을 하든 이렇게 하든,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한다는 건 사실은 심각하게 법원, 특히 이제 판사들, 영장 판사들만을 가지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한 덩어리, 수십 명이 한 덩어리고, 판사는 기껏해야 한두 명. 그러니까 이게 불균형한 부분이고, 정보의 불균형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정보가, 특히 수사의 사후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정보가 범죄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어떤 깜깜이 사법 시스템의 이 경우에 수사사법기관의 독주, 폭주를 견제할 수가 없다. 이거를 뭐 견제하려고 공수처 만들고 막 그러지만 그건 뭐 의미 없는 거였고, 흔히 말하는 판사들, 그러니까 법원을 통한 견제도 실제로는 수단이 없다. 그 수단의 하나가 이제 이 압수수색 전 영장 심리라는 그 수단의 작은 수단인데, 왜냐?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압수수색 영장의 거의 대부분은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판사가, 검사가 내가 이렇게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일일이 찾아봐야 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영장을 친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라고 하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이게 진짜 과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주는 거죠. 통계적으로 거의 뭐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 여기서 퍼센트를 보면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요 91%, 재작년 91%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 경찰 쪽으로 올라온 거랑 그것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압수수색이 되면은요,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냥 가서 뭐 여러분 노트북, 컴퓨터 뭐 싹 다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압수수색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헌법이나 법에 판사가 발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수사기관 애들을 견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보가 없고, 또 나중에 검찰단한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의 불균형, 또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헌법상의 그 부분을 견제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거를 견제할 기초적인 건 뭐냐면, 좀 구체적인 정보를 판사들한테 가져와라. 근데 안 가져오는 거죠. 왜? 수사 기밀이라.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담당 수사관, 아니면은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제보자라든, 아니면 또 하나는 요즘 같은 건 조금 다르지만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 어떤 방어권 같은 거. 근데 그거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검사애들이 지랄지랄 하는 거죠. 왜? 소위 말하는 수사의 밀행성이 저해된다. 왜냐? 당연히 이 관련된 제보자를 소환해서 듣다가 그럼 제보자가 이 범죄인과 어떤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사실 그것보다는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촘촘히 디테일하고 적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 넓게 팍팍 하는 거죠. 특히 가장 문제가 디지털, 핸드폰 혹은 이메일 이런 예를 들면 다음 서버라든가 이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대단히 넓게. 그런데 물론 그거죠. 거기에 변호사가 참가하면 되지 않냐. 솔직히 변호사가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건 유전무죄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애들은 변호사가 가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들도 몰라요. 변호사들도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그 영역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펌이 달려들었는데 로펌 쓸 돈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검사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즘같이 디지털 영역에서 핸드폰, 특히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의 영장의 신청, 이 어떤 압수수색의 집행 이런 부분을 이 적절한 수사의 적절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정보를 안 주니까. 물론 검사 애들도 그러죠. 사실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려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사자가 혐의점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혐의점이 있는지 모르니까 수사하겠다는 검사나 수사관 애들인 거고, 아니 그 정도의 혐의점도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판사들, 그거를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인권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니 어느 정도까지의 혐의점이 있어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소위 별건 수사고 압박 수사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경찰 수사관이나 검찰 애들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거의 핵심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에요. 특히 압수수색영장은 엄청나게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요새 같은 경우야 그래도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많이 상당히 촘촘하게 법원에서 보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에 영장실시심사 들어가는데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왜? 일단은 그럼 구속시키지 말아라. 대부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53,700명 정도의 재소 또는 구치인이 있는데 피구치인이, 그 사람들을 굳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도 되는 거를 그냥 구속 상태로 해서 압박하고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물적 중심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그러기에는 그냥 구속시켜 놓고 캥기는 대로 지 꼴리는 대로 불러갖고 조지고 이렇게 자백받는 걸로 끝. 압수수색해도 포괄적으로 해갖고 싹 다 다른 거 구린 거 드러나면 세상에 안 구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압박해서. 이게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곽상도 같은 애들은 왜 수사를 저따위로 했느냐?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조위 그걸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관료 애들은, 고위 애들은 왜 다 무죄가 났느냐?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어떤 일정 정도 수준의 수사를 안 해고, 곽상도가 안 해고, 뭐 자기들이 봐줄 애들은 안 하고, 실제로 조질 애들은 아주 그냥 탈탈 털다 못해 탈탈 털고, 이거를 하다못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검찰청의 어떤 쓰이는 예산 같은 경우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지들이 영수증도 밥값 영수증도 안 내놓는다. 왜? 수사 기밀이라는 걸로 그 이유로 들어갔고, 이게 웃기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이 견제가 안 되는 수사 권력, 딱히 이거를 검찰이라고 하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수사의 주체가 검사였었는데 지금은 경찰 수사관과 이 검사들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이 법원에서 규칙 하나 한다고 하니까 이지랄을 하는 거죠. 분명히 수사의 밀행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수사의 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는. 그런데 핵심은 여태까지 니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청구를 했느냐, 그 데이터는 있느냐. 예? 실제로 과도하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압수수색을 청구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났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건 할 필요도 없었는데 했다, 그런 데이터는 있느냐. 그리고 그 압수수색 집행할 때의 인권은 보장이 됐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압수수색 영장의 그 담당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보자라든가 아니면 특히 핵심은 이것보다는 특히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신문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수사하는 애들이 했느냐. 그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수사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현실을 모른다. 부장검사 애들 주로, 아니면 무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애들 그런 애들을 해갖고 지금 막 개거품 두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무슨 검사라는 애가 내부망에 올려갖고 무슨 사또 재판 얘기하고 규문주의 얘기하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신문할 수 있다. 이게 참 지들 멋대로죠. 이런 검사 애들은.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 법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법원이랑 차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 일을, 이거 입법 예고 기관인데 이 지랄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도 예를 들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불러다가 이건 수사해내니까 밀행성이 저지되지도 않아요? 야, 너 왜 통신영장을 이 정도는 한 거야? 소명해봐.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다른 어떤 사례에 비해서 적정한가? 좀 줄여. 이게 맞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막 법원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또 제보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죠. 제보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심리를 했는데 걔들로부터 이 정보가 새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 정보가 새면은 걔가 유출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걔를 거기에 맞게끔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 검사들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하자면 다른 형태의 피해자나 변호인도 역시 신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이 밀행성과는 관련이 없죠. 이미 수사가 개시된 부분인 거고, 거기 관련된 피의자한테 관련된 추가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또 별건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샅샅이 먼지털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영장, 그렇게 진짜 많거든요. 얘기하면은 수사를 개시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얘가 자백을 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더 조져. 다른 데 털어. 이럴 때는 밀행성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불러갖고 당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맞지도 않는 사또 재판이니 뭐하는 하면서 무슨 말하자면 이거예요. 사또 재판이라는 건 그거죠. 어차피 판사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분리된 뭐 현대 근대사로 떠들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압수수색에는 국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처해될 수 있는 그것도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어떤 누구든 거기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수사력이 문제지, 수사 권력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최소한의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엉망으로 막 거의 뭐 판사들이 지들 멋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실제로 형사 이 압수수색 영장의 영장 판사들도 귀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이 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압수수색 영장의 신청과 사실 이것은 검찰 출신 애들의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변호사들의. 이 정도 해줄까? 이 정도.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이게 다 돈 문제, 권력 문제거든요. 검사 출신 애들. 또 판사 출신 애들은 다를까요? 비슷하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냐 아니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검사 애들은 지들 뭐 수사 관련된 걸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작 이런 자기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뺏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왜 이건 어떻게 규칙을 가지고 하느냐 시행령으로 하느냐 대부분 규칙이 시행령이죠. 해느냐 법을 만들어라 제정해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검찰 개혁은 이 문재인 정부의 그 들떨어진 586이라든가 이 들떨어진 국회의원 어줍지 않은 새끼들의 그 검찰 개혁 말고 진짜 본질적인 사법기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핵심인 거고 한동훈이 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유호정하고 뭐 이슈를 했다 막 했는데 이것도 참 저도 사실 어제 제가 정의당 정책위원장이 친구인데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정의당 국회의원들 많이 알지만 그래도 좀 쟁점되는 핵심되는 거는 좀 전문가들의 물론 물어봤겠죠. 근데 사실은 그 물어보는 제대로 된 핵심을 못 찌르니까 한동훈이 같은 말장난에 또 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동훈이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고 부분이라든가 사실 뭐 피해자가 주장하는 데에 따라서 무고가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기야.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그것과 지금의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네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본인도 얘기를 해요. 이걸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금은 많이 변했고 충분하다. 근데 자기도 불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면 실제로 완벽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강간법, 강간죄가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만큼 있다는 게 이거를 대응하기에 비동의강간죄 필요하다는 거고 이만큼 비동의강간죄를 해서 모든 게 해결이 아니죠. 거꾸로 무고죄 부분이 더 근데 그거는 그거에 비해서 요만큼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루밍 같은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무고됐을 때 그 증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백이 아니라 다른 어떤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자백 중심의 피해자 주장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피해자 다음으로 수사해왔다는 거 본인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동의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물적 증거 중심의 것을 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가겠다. 그리고 심리적인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적 수사 수단에 대한 그런 것을 촘촘하게 했다. 그 전제거든요. 비동의 강간죄라고 100%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요정 의원이 잘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한동훈은 뭐 지가 뭐 법률가로서 20년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꼴값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도 아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동훈의 말 중에 일부는 자기도 뭐 부정하는 거 아니다. 논의해보자. 논의해보자. 좋다. 근데 제가 제일 황당한 건 그겁니다. 비동의 강간죄 얘기하니까 소위 이제 이 문바들 아니면 이쪽에 있는 스피커들 중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생각이 한동훈이랑 똑같은 애들이 많습니다. 소위 이거는 비동의 강간죄는 폐미고, 비동의 강간죄를 찬성하는 건 폐미고, 반대하는 건 그 반대쪽이라. 한동훈이 그러면 한동훈과 그 입이 잘 맞는 거죠. 사실 그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위 진보의 스피커라는 애들도 헛똑똑이 헛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폐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수사사고 시스템의 촘촘한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그럼 똑같은 거예요. 검사들이라든가 수사기관 애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고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지금 섹스하고 싶다고 했다가 섹스하는 과정에 아니야 라고 하면 그 고소하면 어떠냐 라고 하는 그런 되게 천박하고 하찮은 수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소위 진보 스피커 애들이 있어서 황당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랑 또 같이 짬짬이를 먹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고 쳐도, 자, 지금 이제 비대면 심리,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검사들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벌벌 떠는 게 아니죠. 조금 건드리니까, 손가락 조금 건드리니까 막 그냥 지레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곽상도를 설렁설렁 수사하는,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 권력의 자의적인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공개해라. 기록을. 네?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신들이 수사를 할 때 공개해라. 사후라도 공개해라. 견제를 만들어라. 그 핵심 논의가 지금 이겁니다. 자, 이 논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